작고 조용한 나라 핀란드가 어떻게 세계적인 롤모델이 되었을까? 75%가 숲으로 덮인 땅, 믿을 수 없을 만큼 맑은 공기, 수학보다 철학을 먼저 배우는 아이들, 그리고 사우나를 신성한 의식처럼 여기는 사람들. 이 영상에서 세계 탐험은 핀란드의 고요한 겉모습 뒤에 숨겨진 비밀을 파헤치는 여정을 떠납니다. 마법 같은 오로라와 최첨단 혁신부터 수도 아래의 거대한 지하 대피소까지, 조용하게 말하지만 세상을 감동시키는 나라, 그것이 핀란드입니다. 북극광과 지지 않는 태양의 땅. 핀란드는 자연이 펼치는 가장 장엄한 빛의 쇼를 가장 가까이서 볼 수 있는 장소입니다. 매년 겨울 수천 명의 관광객들이 북부, 특히 라플란드 지역으로 몰려들며 오로라를 보기를 희망합니다. 하늘을 물결처럼 춤추는 초록, 분홍, 보라, 금빛의 장관은 1년에 최대 200일 이상 목격될 수 있습니다. 많은 이들에게 이는 일생에 단 한 번뿐인 깊은 감동을 남기는 경험입니다. 그러나 감탄은 오로라로 끝나지 않습니다. 5월에서 8월 사이 핀란드는 또 다른 마법의 계절인 백야 시즌에 접어듭니다. 북부 지방에서는 태양이 거의 지지 않아 낮이 밤까지 끝없이 이어집니다. 이 하얀 밤에는 자정에도 햇빛 아래서 등산을 하거나 수영을 하거나 밖에 앉아 있을 수 있습니다. 비현실적이면서도 생기를 불어넣는 경험이죠. 이러한 독특한 태양 주기는 핀란드인의 삶을 깊이 형성합니다. 여름은 빛과 생명의 축제가 되며 긴 어두운 겨울과 대조를 이룹니다. 사람들은 여름 별장으로 모이고 숲속 호수에서 수영하고 시간이 상관없이 바비큐를 즐깁니다. 시간이 잠시 멈춘 듯한 분위기 속에서 끝없는 빛과 색으로 물든 어둠은 핀란드에서 자연이 단순한 배경이 아닌 국가의 영혼임을 일깨워줍니다. 갯썰매와 쉐빙선 체험. 모험을 사랑하는 이들이나 자연 애호가라면 핀란드의 겨울은 지구상에서 가장 이색적인 체험을 선사합니다. 시베리안 허스키와 함께하는 갯썰매 여행, 그리고 얼어붙은 발트해를 가로지르는 쉐빙선 탐험은 잊지 못할 경험입니다. 북부의 설원 속에서 갯썰매를 타고 달리며 들리는 것은 발자국 소리와 리덕연의 짖음뿐입니다. 짜릿함과 명상 같은 고요함이 공존하는 진정한 북극 체험입니다. 한편 얼음 위 바다에서는 핀란드의 전설적인 쉐빙선들이 두꺼운 얼음을 가르며 나아갑니다. 원래는 겨울에도 무역로를 확보하기 위해 만들어졌지만 일부는 이제 관광객을 위한 특별한 항해를 제공합니다. 열 보호복을 입고 얼음 사이에 몸을 띄우는 체험은 기묘하면서도 안전하게 즐길 수 있는, 푸른 하늘 아래 펼쳐진 얼음 풍경 속의 비현실적인 감각입니다. 이러한 체험은 단순한 관광이 아니라 핀란드의 실용성과 자연의 리듬을 직접 체감하는 창입니다. 허스키는 외진 지역의 교통수단이었고 쉐빙선은 세계 시장과의 연결을 책임졌습니다. 오늘날 이들은 북부의 삶을 더 깊이 이해할 수 있는 창으로 거듭났습니다. 이는 핀란드 특유의 조용한 짜릿함, 탄력성과 지혜를 보여주는 삶의 단면입니다. 사우나, 핀란드의 신성한 전통. 핀란드에서 사우나는 단순히 뜨거운 방이 아닙니다. 문화의 핵심이자 매주 반복되는 의식이며 어떤 면에서는 신성한 공간입니다. 인구 550만의 나라에 300만 개가 넘는 사우나가 있을 정도로 집, 사무실, 체육관, 심지어 정부 청사에도 사우나가 있습니다. 핀란드 속담에 사우나 없는 집은 집이 아니다라는 말이 있을 정도입니다. 핀란드 사우나는
균형과 정화를 위한 공간입니다. 뜨겁게 다궈진 돌이 놓인 나무 방 안에서 땀을 흘리고 그 후 차가운 호수나 눈 속으로 뛰어듭니다. 이 온도 대비는 몸뿐만 아니라 신경계를 정화하고 마음을 가라앉혀 줍니다. 많은 핀란드인은 주 몇 회 혹은 매일 사우나를 즐깁니다. 사우나는 침묵과 성찰, 진솔함의 공간으로 많은 진심 어린 대화가 사우나에서 이루어집니다. 사우나 안에서는 직위, 부, 나이와 상관없이 모두 평등하며 상호 존중과 평화가 지배합니다. 또한 자연과의 깊은 연결을 제공합니다. 따뜻한 방 안에서 창밖에 눈 내리는 호수를 바라보는 그 감각, 열기와 얼음, 고요함과 야성, 바로 이것이 핀란드의 본질일지도 모릅니다. 사우나는 우정과 고독 속 모두에서 핀란드의 가장 강력하고 오래된 웰빙의 상징입니다. 삶으로 배우는 교육, 핀란드의 교육 시스템. 핀란드의 교육은 세계 최고 중 하나로 꼽힙니다. 그 이유는 경쟁이나 압박이 아닌 인간 중심의 접근 방식에 있습니다. 유아기부터 대학까지 모든 교육은 무상이며 평등, 자율성, 체험학습의 원칙 위에 세워져 있습니다. 우리가 아는 사립학교는 존재하지 않으며 목적은 최고 점수를 내는 것이 아니라 균형 잡힌 인간을 길러내는 것입니다. 특히 인상적인 점은 구조입니다. 하루 약 4시간 수업, 주당 2시간을 넘지 않는 교육이 일반적입니다. 과제에 시달리기보다는 탐색, 질문, 협력을 장려합니다. 만 7세 이전에는 정규 교육이 시작되지 않으며 시작하자마자 수학이나 과학이 아닌 철학과 논리부터 배웁니다. 그 목적은 기억이 아니라 사고 능력을 기르는 것입니다. 직업대학이나 응용대학에서는 실험실, 스튜디오, 기업 등에서 실제 프로젝트에 참여하며 학습합니다. 공학 학생은 장치를 만들고 디자인 학생은 제품을 직접 설계합니다. 이 방식은 단순 암기보다 지식을 훨씬 깊게 체화하게 합니다. 교수는 강사이기보다 멘토의 역할을 합니다. 핀란드 학교는 집처럼 편안합니다. 아이들은 실내에서 신발을 벗고 교실은 따뜻하고 조용하며 자연광이 가득합니다. 목표는 학문적 완벽이 아닌 정서적 안정, 공동체 의식, 평생의 호기심입니다. 핀란드는 훌륭한 교육이 압박이 아닌 목적에서 비롯된다는 것을 증명합니다. 신뢰와 평온. 핀란드 삶의 가장 독특한 요소 중 하나는 깊이 뿌리내린 신뢰 문화입니다. 이는 단순한 미덕이 아니라 일상의 기반입니다. 핀란드에서는 자전거를 잠그지 않고 두거나 잃어버린 지갑이 되돌아오고 아이들이 도시에서도 혼자 등하교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이러한 정직함은 세계 최저 수준의 범죄율에 뒷받침됩니다. 세계 안전순위에서 핀란드는 항상 상위권을 유지합니다. 2018년 연구에 따르면 심각한 범죄에 연루된 사람은 10만 명 중 1명도 되지 않았습니다. 경찰은 존경받으며 대부분의 상황에서 비무장 상태이며 교도소는 처벌보다 재활을 중시합니다. 일부는 열린 교도소로 운영되어 수감자가 낮에는 일반 직장에 다니고 밤에 자발적으로 돌아옵니다. 이 사회적 안전은 평등과 투명성을 중시하는 핀란드의 가치에서 비롯됩니다. 소득 격차는 작고 사회 복지는 강하며 모든 사람이 시스템이 자신을 위해 작동한다는 믿음을 가집니다. 정부, 보건, 교육에 대한 신뢰도 높습니다. 사람들은 통제당하기보다는 존중받는다고 느낍니다. 핀란드어에는 루오타무즈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이는 신뢰와 자신감을 모두 뜻합니다. 이는 단지 타인에 대한 믿음이 아니라 자기 자신과 미래에 대한 확신까지 포함하는 강력한 개념입니다. 이 조용한 자신감은
공공장소의 사람들 행동에서부터 정책 설계 방식에까지 스며들어 있습니다. 두려움과 분열이 지배하는 세상에서 핀란드는 신뢰를 기반으로 한 삶이 어떻게 평화롭고 품격 있는 사회를 만드는지를 보여줍니다. 자연과 함께 숨쉬는 권리. 핀란드에서 자연은 단순한 경관이 아닙니다. 그것은 공공의 권리이며 삶의 방식입니다. 요카미에헨, 오이크스조카미에헨, 오이크, 즉 모든 이의 권리라는 전통은 땅 소유자와 무관하게 대부분의 자연에 누구나 접근할 수 있게 보장합니다. 하이킹, 스키, 찻집, 캠핑, 단순한 산책조차 허락 없이 가능하지만 환경과 타인의 사생활을 존중해야 합니다. 이 개방은 문화적으로 깊은 영향을 미칩니다. 사람과 자연 간의 상호 존중이 내면화되어 있습니다. 숲속을 걷다 보면 가족들이 야생 베리나 버섯을 따거나 고요함을 즐기고 있는 모습을 쉽게 볼 수 있습니다. 아이들은 어릴 때부터 자연을 안전하게 다루는 법을 배우며 많은 학교에서는 야외 교육이 정규 교과입니다. 단순한 접근성만이 아닙니다. 핀란드의 70% 이상은 숲으로 덮여 있고 공기질은 세계 최고 수준입니다. 어떤 새 이주민은 처음으로 맑은 공기를 들이마시고 어지럼증이나 코피를 경험하기도 합니다. 국제환경지수에서 핀란드는 항상 공기 청정도와 지속가능성 부문에서 상위권을 차지합니다. 자연 속에서 보내는 시간은 단순한 여가가 아니라 정신회복입니다. 숲은 자연 치유 공간으로 간주되며 잠깐의 산책만으로도 스트레스를 줄이는 효과가 있습니다. 녹지가 사라져가는 세상에서 핀란드는 그것을 지킬 뿐 아니라 모든 이에게 자연을 향유할 권리를 부여합니다. 이곳에서 자연은 사치가 아니라 공공재이며 국가의 보물입니다. 노키아와 조용한 기술혁명. 기술의 시대를 상징하는 브랜드 중 하나가 바로 노키아이며 그 시작은 핀란드였습니다. 작은 마을에서 제지 공장으로 시작한 노키아는 20세기 후반 세계적인 통신 대기업으로 성장했습니다. 한때 세계 최대의 휴대폰 제조업체였던 노키아는 유럽과 아시아는 물론 전 세계 시장을 지배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에게 노키아는 생애 첫 휴대폰 브랜드였습니다. 노키아가 전설이 된 이유는 단지 기술 때문이 아니라 철학 때문이었습니다. 견고하고 실용적이며 누구나 사용할 수 있게 설계된 노키아 제품은 사용자 중심이었습니다. 노키아 375 같은 모델은 거의 부서지지 않는 내구성과 긴 배터리 수명으로 전설이 되었습니다. 휴대폰뿐 아니라 노키아는 연구개발에 막대한 투자를 하며 오늘날 글로벌 통신망을 이루는 무선 인프라의 기반을 닦았습니다. 소비자 전자시장에서는 애플과 삼성의 등장으로 빛이 발했지만 노키아의 유산은 여전히 핀란드에 살아 있습니다. 현재 노키아는 5G, 디지털 인프라, 스마트 시티 분야에 주력하며 세계적으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더 중요한 것은 노키아가 남긴 국가적 혁신 정신입니다. 핀란드는 노키아의 성공을 통해 작은 나라도 지성과 기술력, 비전으로 세계와 경쟁할 수 있다는 것을 입증했습니다. 오늘날 핀란드는 스타트업, 연구, 기술 교육에 계속 투자하고 있으며 에스포와 오울루 같은 도시는 세계 각국의 창업가를 끌어들이는 기술 허브로 성장했습니다. 결국 노키아의 이야기는 단지 전화기가 아닌 장기적인 투자, 회복력, 조용한 혁명의 힘을 믿는 이야기입니다. 평화를 준비하며 전쟁도 대비하는 나라. 핀란드는 평화롭고 안전하며 자연이 아름다운 나라로 알려져 있지만 동시에 세계에서 가장 철저히 방비된 나라 중 하나이기도 합니다. 이것은 군국주의가 아니라 현실주의에 기반한 것입니다. 핀란드는
러시아와 1200km가 넘는 유럽 최장 국경을 공유하고 있으며 제2차 세계대전 중 참혹한 전쟁을 겪은 기억이 정책에 깊이 새겨져 있습니다. 이 대비의 가장 인상적인 예시 중 하나는 핀란드 도시 아래에 구축된 광범위한 지하 대피소입니다. 수도 헬싱키에는 100만 명 이상을 수용할 수 있는 지하 시설이 존재합니다. 이곳들은 단순한 대피소가 아니라 공기 정화 시스템, 식량 저장소, 물 공급, 심지어 체육시설까지 완비되어 있습니다. 평소에는 체육관, 아이스링크, 주차장으로 쓰이다가 비상시 생존 거점으로 즉시 전환됩니다. 수십 년간 핀란드는 나토 같은 조직에 가입하지 않고 비동맹을 유지했지만 최근 우크라이나 전쟁 등 글로벌 긴장 속에서 여론이 바뀌었습니다. 2023년 터키의 동의로 핀란드는 공식적으로 네이토에 가입했고 위기 시 30개 동맹국의 방어 지원을 확보하게 되었습니다. 이처럼 핀란드는 평화를 사랑하면서도 대비를 게을리하지 않는 이중적인 정체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외교와 협력을 중시하면서도 시민에게 국방 교육을 제공하고 징병제를 유지하며 민방위 훈련도 실시합니다. 그 메시지는 분명합니다. 핀란드는 평화를 희망하지만 결코 당연하게 여기지 않습니다. 이것이 바로 조용한 강인함이며 자유를 지키기 위해 모든 것을 준비하는 나라의 자세입니다. 당신을 놀라게 한 핀란드의 모습이 있다면 그 조용한 표면 아래 더 많은 것들이 숨어 있다는 것을 상상해 보세요. 가장 인상 깊었던 부분은 무엇이었나요? 교육 시스템, 사우나, 아니면 북극광인가요? 어떤 점이 가장 영감을 주었는지 알려주세요. 그리고 만약 지구상의 어느 곳에서든 살 수 있다면 당신의 선택은 핀란드일까요?